2020 대선의 민주당 경선 후보 중 유일한 흑인 여성인 카멜라 해리스 상원 의원의 지지율이 크게 상승했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은 급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예고했던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을 독립기념일 이후에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일 독립기념일을 맞이해 군사 퍼레이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링컨 센터에서 한국 전통의 장례 문화를 영상과 국악 연주로 표현한 작품이 공연됐습니다. 전국에서 자동차 보험료가 가장 비싼 곳은 뉴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2020년 대선의 민주당 경선 판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경선 후보 중 유일한 흑인 여성인 카멜라 해리스 상원 의원의 지지도가 크게 상승했고 중도 성향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은 급락했습니다. 임동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NN이 여론조사 업체 SSRS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민주당원 혹은 민주당 성향 무소속 유권자의 22%가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해리스 의원이 17%로 뒤를 이었으며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15%,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14%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5월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은 10%포인트 떨어지고 해리스 의원의 지지율은 9%포인트 올랐습니다. 워런 의원도 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26일과 27일 이틀간 민주당의 첫 경선 후보 TV 토론회 직후 실시됐다는 점에서 판세 변화를 보여줍니다. 토론회 시청자의 46%는 해리스 의원을 토론회 승자로 꼽았으며 워런 의원은 19%, 바이든 전 부통령은 8%에 그쳤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모닝 컨설트가 민주당 프라이머리와 코커스 참여 의사를 밝힌 유권자 2,4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해리스 의원의 지지율은 6%포인트 상승한 12%를 기록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은 38%에서 33%로 내려앉았고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의 지지율은 19%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민주당 경선 주자들은 7월 30일, 31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2차 TV 토론에 나섭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예고했던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을 독립기념일 이후에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통해 많은 불법 체류자를 추방시키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독립기념일 이후부터 대규모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고 UPI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들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으면 입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뉴욕 등 10개 이상 주에서 이민자를 체포 추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었고 대규모 체포 작전이 시행되기 하루 전날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과 민주당원들의 요구에 단속을 2주 연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멕시코 대통령의 군대 파견 등으로 남부 국경 이민자 수가 25%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 마련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방 예산을 전용하려는 계획에 법원이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이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국방 예산 25억 달러를 전용하지 못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20개 주가 제기한 장벽 건설 중단 소송과 예산 전용이 불법이며 장벽 건설로 환경을 위협할 수 있다며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국방부의 마약 퇴치용 예산을 전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후 이번 판결에 대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전하며 즉각 항소할 것이고 항소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AP는 이번 결정이 국경 장벽 건설의 개시를 막은 지난달 판결과 같은 맥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지법의 헤이우드 길리엄 판사는 지난달 45마일의 뉴멕시코 장벽과 5마일 길이의 애리조나 유마 장벽의 착공을 금지했습니다.
AP는 그러나 제9 손해항소법원이 다음 주 똑같은 국방예산 전용 문제에 대한 심리에 나설 예정으로 법정 다툼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일 독립기념일을 맞이해 탱크를 전시하고 전투기 공중 분열 등을 선보이는 등 군사 퍼레이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집무실에서 독립기념일 행사 일정을 묻는 기자들을 향해 나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할 계획이라며 비행기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고 탱크가 바깥에 배치돼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심의 도로는 무거운 탱크가 이동하는 데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야 하므로 이들은 특정 위치에만 배치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새로운 셔먼 탱크와 에이브럼스 탱크를 보유하고 있다며 독립기념일에 선보일 탱크의 종류를 귀뜸했습니다. 이미 워싱턴 남동쪽 외곽에는 M1A1 에이브럼스 탱크와 군용 차량 등이 독립기념일 행사를 위해 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M1A1 에이브럼스 탱크 2대와 브래들리 전투 차량 2대가 미국에 대한 경례로 명명된 이번 행사의 군사 퍼레이드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파리에서 열린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 축전에서 군사 열병식에 참석한 이후 각종 행사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주정부 당국자들이 탱크가 도시 거리를 움직일 때 벌어질 피해 등을 이유로 반대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1월 제향군인의 날 행사 때에도 열병식을 계획했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올해로 43회를 맞는 독립기념일에 뉴욕, 뉴저지에서도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집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뉴욕 메이시스 독립기념일 불꽃놀이가 4일 오후 9시 20분부터 시포트 디스트릭트 피어 17의 바지선 4곳과 브루클린 브리지에서 시작돼 이스트 리버 상공 위로 약 25분 동안 펼쳐집니다. 메이시스는 불꽃놀이의 주요 관람 장소로 맨하탄은 로우 이스트 사이드, 몽고메리 앤 체리 스트리트, 맨하탄 브리지와 브루클린 브리지 일대, 로우 맨하탄 FDR 등이며 브루클린은 브루클린 하이츠와 덤보 일대를 추천했습니다. 이번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는 4일 오후 8시부터 NBC 방송을 통해 2시간 동안 생중계됩니다. 한편 브루클린 코니 아일랜드에서도 4일 오후 9시 30분부터 불꽃놀이가 진행됩니다. 코니 아일랜드에서는 네이션스 페이머스 핫도그 경연대회가 정오에 열리며 오후에는 코니 아일랜드의 명물 대관람차인 원더힐 너머로 불꽃놀이가 펼쳐집니다. 또 뉴저지 주요 한인 밀집 지역 곳곳에서도 불꽃놀이가 있을 예정입니다. 3일에는 세를브룩 오토페일 공원을 비롯해 4일 리치우드 베테란스 필드, 해켄색 포치니 공원, 7일에는 파라무스 스포츠 플렉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 링컨 센터에서 특별한 공연이 열렸습니다. 한국 전통의 장례 문화를 영상과 국악 연주로 표현한 작품인데요. 뉴욕타임즈 등 주요 언론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보도했습니다. 공연장에 임동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개원 40주년을 기념해 뉴욕 최고의 문화 전당인 링컨 센터에서 영화와 국악 연주가 함께 어우러진 꼭두 이야기 공연이 열렸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과 필름앤 링컨 센터, 뉴욕 아시아 필름 재단 초청으로 개최된 꼭두 이야기는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가족애를 그린 영화로 영상과 함께 판소리와 국악 연주가 어우러지는 독특한 방식의 공연이며 주류 언론과 많은 외국인 관객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I thought the movie was terrific. I found it very moving. It taught me a bit about Korean cultural ritual and tradition that I had not known anything at all about before. 뉴욕타임즈는 무대 설치에서부터 리허설, 본 공연 등을 집중 취재하고 편종, 피리 등 국악기들의 사진을 함께 소개해 한국 전통 음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정악이라는 국악의 한 부분과 민속이라는 그 부분을 축을 이제 같이 한 그간에서 녹여서 이야기를 같이 끌어가는 그런 어떤 형식의 음악극을 이제 처음 시도해봤던 것 같아요. 뉴욕 한국문화원 조윤중 원장은 K-팝뿐만 아니라 우리 고전 음악도 미국 사회에 큰 호응을 받았다는 점에서 우리 예술의 저력과 다양성을 알리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한국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또 많은 활동을 벌이고 있는 그런 예술단체를 직접 초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동포 연주하시는 분, 공연하시는 분도 굉장히 수준이 높지만 또 한국에서 오시는 분도 또 그만큼의 또 기량들이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을 많이 초대하고 있고 하니까 많이 참여를 하셔서 한국의 고유의 또 자랑스러운 문화를 좀 많이 즐기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꼭두 이야기는 영화 만추, 피크닉의 김태용 감독과 영화 신과 함께의 방중석 음악감독, 그리고 국립국악원과 함께 공동 제작한 작품이며 세계 여러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뉴욕시의 주거비 인상으로 뉴요커들의 여유 자금이 크게 줄어 여가 활동이나 저축 등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뉴요커 경제생활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에 홀로 거주하는 독신 성인의 경우 소득 대비 지출 증가로 여유 자금이 12년 전에 비해 $183 줄었습니다. 지난 2005년 뉴욕시 거주 독신 성인의 월 소득과 지출은 각각 $3,426와 $2,595로 생활비 등을 제외한 여유 자금이 소득의 25%인 $831였으나 2017년에는 월 소득과 지출이 각각 $4,317와 $3,669로 소득의 15%인 $648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여유 자금 감소는 뉴욕시의 주거비 인상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12년 전 뉴욕시 원베드룸과 투베드룸 중간 렌트는 각각 $990와 $1,120였지만 2017년 각각 $1,590와 $1,710로 최대 60% 증가했습니다. 특히 뉴욕시에서 두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는 편부모들은 매달 큰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가 없는 부부의 경우도 소득은 늘었지만 거주와 생활비 증가로 소득 대비 지출이 늘어 손에 쥘 수 있는 여유 자금이 1%포인트 줄었습니다. 하지만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부는 12년 전보다 여유 자금이 1%포인트 늘었습니다. 전국에서 자동차 보험료가 가장 비싼 곳은 뉴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는 3위를 기록했습니다. 재정 정보 사이트인 월렛허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총 47개 주 중 뉴욕주의 자동차 보험료가 연평균 $1,200로 가장 높았고 뉴저지는 3위, 커네티컷은 10위로 집계됐습니다. 또 뉴욕주는 사고 유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상관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노폴트 조항이 포함돼 있어 보험료가 타 지역에 비해 높습니다. 월렛허브는 주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알아보기 위해 각 주에서 최소 6개 도시의 보험료를 집계해 총 2,800명의 보험료를 조사한 결과 35%는 보험의 가격을 최우선 기준으로 둔다고 밝혔으며 36%는 보상 규모가 얼마나 큰지 커버리지 내용을 가장 우선 기준으로 둔다고 밝혔습니다. 응답자의 14%는 커스터머 서비스가 원활한지를 보험을 선택할 때 가장 고려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월렛허브는 보험료를 절약하는 요령을 소개했습니다. 미니밴이나 SUV가 스포츠카나 고급 세단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며 교통사고 티켓뿐 아니라 차량과 전혀 상관없는 범죄 전력이 있어도 이 역시 보험료 인상을 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레딧 점수가 없을 경우 크레딧 점수가 높은 운전자보다 67%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 높은 디덕터블을 선택할수록 보험료는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공립학교 정학 처분 징계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20일 이상 정학 처분을 최대한 제한하고 되도록 짧게 정학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공립학교에서 폭력과 무기 소지 등 심각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학 처분을 20일 이내로 제한하도록 학생 징계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교육감 정학은 학생들에게 최대 1년까지 등교를 금지시킬 수 있고 킨더가튼에서 5학년 학생에게 대안 교습 장소에서 수업을 받게 하거나 6학년에서 12학년 학생에게 대안 러닝센터에서 수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징계 규정은 20일 이상 정학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잘못을 최대한 제한하고 되도록 짧게 정학을 내리며 20일 이상 정학 처분이 필요할 경우 교육국 지정인이나 산하 학교 청소년 개발 담당실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올해 LA 한인축제에 북한 현지의 유명한 냉면집인 옥류관의 참여가 논의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LA 한인축제재단은 북한 음식의 대명사이자 한반도 평화의 상징인 옥류관의 냉면을 축제에 유치하기 위해 중국의 공식 채널을 통해 옥류관 측에 초청장을 보낸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이를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단 측은 옥류관 관계자들의 참석과 관련해 연방 국무부 역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며 옥류관의 축제에 참여는 정치성을 배제한 순수 민간 차원의 행사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옥류관은 이번 한인축제에 참석할 경우 요리사와 종업원 등 총 30여 명을 파견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재단 측은 이번 옥류관의 북한 방문을 위해 한인 단체들과 함께 범 커뮤니티 차원의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름철을 맞아 미 전역의 수영장에서 분비물로 인한 기생충 감염이 급증하고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7년 사이 미 전역 수영장과 놀이터, 풀장 등에서 크립토스 포리듐 기생충으로 인한 감염 사례가 매년 13%씩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립토스 포리듐은 제대로 소득 처리된 수영장 물에서도 상당 기간 동안 생존이 가능한 기생충으로 오염된 수영장 물을 마시거나 대변 접촉으로 감염될 수 있습니다. 감염될 경우 복통과 미열, 설사 증상 등이 나타나며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감염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당국은 수영장에서 물을 삼키지 않도록 주의하고 설사 증상이 있을 경우 물놀이를 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 에지워러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김진한 후보의 낙선이 확정됐습니다. 버겐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에지워러 시장 민주당 예비선거에 대한 재검표 결과 후보별 현장 잠정 투표 득표수는 변함이 없었고 우편 투표에서만 현 에지워러 시장인 마이클 맥파틀랜드 후보가 한 표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합계 맥파틀랜드 후보 389표, 김진한 후보 366표로 확인돼 23표 차이로 김진한 후보의 낙선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오전 9시 11분쯤 댈러스 외곽 에디슨 공항에서 킹에어 소속 소형 비행기가 이륙 중 경납고로 추락해 탑승자 10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탑승자들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에는 하와이주 공항 인근에서 역시 킹에어 소속인 쌍발 엔진 비행기가 이륙한 직후 추락해 11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뉴욕의 한인 여성 김모 씨가 하와이안 항공에 탑승했다 자신의 아이가 뜨거운 음료에 화상을 입었다며 항공사를 상대로 $200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월 23일 JFK 공항에서 하와이 호놀룰루행 항공기에 아이와 함께 탑승했고 항공사의 잘못으로 아이가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하와이안 측은 답변서를 통해 김 씨가 주장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웨체스터 카운티의 판매세 세율이 8월 1일부터 8.375%로 종전보다 1%포인트 인상됩니다. 카운티 정부는 그간 재원 마련을 위해 판매세율 인상을 기대해 왔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 올해 남은 5개월 동안 $5,800만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지 라티머 카운티장은 판매세율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앞으로 2년 동안 재산세를 인상하지 않고 동결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은 가끔 맑고 습도가 높겠고 곳에 따라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9도, 섭씨 영상 32도, 밤 최저 기온은 73도, 섭씨 영상 23도 예상됩니다. 목요일 대체로 맑겠으나 습도가 높겠습니다. 금요일 가끔 흐리고 곳에 따라 비나 소나기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